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교과서 32쪽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하지 못한 부분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충돌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우리가 그 전에는 주로 등가속도 운동을 다뤘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F는 ma에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힘이 그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충돌의 경우에는 어떤 질량의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 탄성체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있고요. 이 공은 탄성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작다면 변형되는 모양은 적겠죠. 그죠? 반대로 변형된 크기가, 찌그러진 크기가 크다. 이 얘기는 이 물체,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야구 배트에 와서 충돌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부딪히는 순간 물체는 살짝 찌그러지겠죠. 그죠? 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점점 돌려서 생각한다면 찌그러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그만큼 이 공에 작용하는 질량 m이라고 할까요? 이 질량의 m인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 탄성체인 공은 진흙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공은 다시 원래대로 구형태로 복원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에 따른 힘은 공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딪히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힘의 크기가 좀 작겠죠. 그죠?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점점 돌리다 보면 찌그러진 공의 크기가 커질 거고 그만큼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찌그러진 공은 펴지겠죠? 그럼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점점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펴지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ma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하면 어때요?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는 어때요? 직선이니까 해석하기가 쉬웠죠. 하지만 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 F는 ma라는 식을 잘 생각해 보니까 가속도의 정의가,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쓴 거죠. 가속도 대신에 이 식을 써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 작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델타를 붙여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를 좌변으로 넘겨봤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힘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 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또 이 힘이 작용한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델타 t는 매우 짧은 시간이겠죠.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는 계속 변하는 값이라 구하기 힘들고,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도 매우 짧은 시간이라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두 물리량을 곱한 요 값은 구하기가 쉽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m 델타 v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각각은 구하기 힘들지만 곱한 값은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것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해보자. 그래서 얘를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만든 것입니다. 충격은 임팩트 또는 임펄스라고 하기 때문에 I라고 쓰고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크니까 뉴턴 세크입니다. 그래서 I는 F 델타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보면, 자, 이것을 M 델타 V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운동량이라고 하면 틀리고 델타가 붙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서로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새로 나오는데요. 운동량은 운동의 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이런 비문학 지문 같은 거 보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 모멘텀이 꺾였다, 이런 말이 간혹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모멘텀이 이겁니다. 운동의 양.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니까 M을 써야지만 M은 질량에서 쓰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P라고 정의했어요. 왜 P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P를 썼어요. 자, 운동의 양 어떻게 정의하느냐? 운동의 양이 크면, 어떤 물체의 운동의 양이 크면 멈추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두 물체가 다가오는데 똑같은 물체입니다.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한 녀석은 10m/s로 달려오고 한 녀석은 50m/s로 달려와요. 그러면은 이 경우 더 멈추기가 힘들겠죠? 빠르게 다가오는 아이가. 그래서 이 P는 속도에 비례하겠구나. 그래서 V가 들어갔고, 자, 이번에는 똑같은 50m/s지만 얘는 질량이 더 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두 경우에는 어때요? 질량이 큰 애가 더 멈추기가 힘들겠죠? 운동의 양이 커서 그래요. 운동량은 질량에는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P를 변화량 델타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MV가 되고, 여기에서 이 질량 값은 운동하는 동안 변하지 않으므로, 물론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학에서 다룹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로켓 같은 게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로켓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태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로켓은 질량이 계속 줄어드는 운동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직 나중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운동하는 동안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델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P는
m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결론 F 델타 T는 M 델타 V와 같다. 그 다음에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량은 단위가 뉴턴 세크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네, 질량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자, 대부분의 문제가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계속 변하는 값이고 델타 T는 매우 짧은 값이기 때문에 F 델타 T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격량이 운동량과 변화량과 같다는 이야기 같다고 했으므로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물체가 야구공이라고 합시다. 배트에 20m/s로 왔다가 그죠? 질량은 뭐 0.5kg이라고 할까요? 되튀겼어요. 되튀겼는데 똑같이 20m/s로 되튀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의 충격량은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공의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입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야구 배트의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이 받은 힘 계속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 매우 짧아요. 그 둘을 곱해서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0.5고요. 낮은 속도는 20m/s. 처음 속도는 20m/s인데 처음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잡는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20에서 빼는 거죠? 처음 속도 플러스 20이니까 그냥 20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예,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의 절반 22 되겠습니다. 답은 20N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배트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공과 배트가 부딪혀요.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공에 작용한 힘과 배트에 작용한 힘은 크기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죠? 얘가 계속 변하니까 얘도 따라 변할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도 역시 접촉한 시간 동안만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F 델타 T의 크기가 측중력의 크기가 공과 동일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트가 받은 충격량은 동일하게 20N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빼먹었는데 공의 충격량이 마이너스 40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0이었죠. 그죠? 이걸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20N. 그러면 배트의 충격량은 뭐가 되는 거죠? 예, 플러스 20N.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다고요. 자, 무엇의 크기는 절대값 취하는 거니까 20N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의
충격량의 크기와 배트의 충격량 크기는 동일합니다.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올라가시면, 자, m은 방향이 없죠, 질량은. 근데 속도는 뭐예요? 방향이 있죠. 그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 다 뭐야?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뭐예요? 스칼라고 방향이 없습니다. 힘은 벡터죠. 그래서 이 식을 정확히 다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격량인데, 그럼 충격량도 뭐가 됩니까? 예, I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충돌은요, 직선상에서의 충돌만 가정합니다. X축, Y축이 있는 평명상의 충돌은 물리학 2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까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F고 힘이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런 커브를 그린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단위가 뉴턴이고 얘가 세크잖아요. 그래프는 항상 기울기와 면적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면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면적. 왜냐면은 이 면적의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럼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적분의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자, 작은 막대기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근데 이 작은 막대기는 결국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면적은 단위를 뉴턴 세크를 가져요. 따라서 면적은 뭘 의미하느냐?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딱해요. 그리고 여기는 푹신푹신합니다. 자, 여기서 계란을 던집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계란을 자연학화시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계란도 아래로 떨어질 거고, 푹신푹신한 바닥을 향해서도 오른쪽 계란은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 계란 두 개는 동일합니다. 질량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내내 충돌은 없었죠. 충돌은 언제 일어나죠? 예,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바닥에 닿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충돌 직전의 속도는 어떨까요? 충돌 직전의 속도는 둘 다 같겠죠. 그죠? 왜냐면 동일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계란은 아마 깨집니다. 하지만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은 무사하죠. 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보이느냐? 자, 두 물체는 결국 바닥에 부딪혀서 정지해 버리겠죠. 얘도 정지해 버리고. 자, 그럼 봅시다. 얘를 A 경우라고 하고 얘를 B 경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식 F 델타 T는 M 델타 V입니다. 두 질량, 계란의 질량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도 같습니다. 왜냐면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이잖아요. 처음 속도는 V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V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경우에도 정지해버리니까 속도가 0이 되고 그럼 속도 변화량은 V가 됩니다. 그러면 질량도 같으니까 요게 A와 B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 경우나 B 경우나 계란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어때요? A나 B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B 경우에 계란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충격량이 작아서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충격량이 같으니까요.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A는 깨지고 B는 깨지지 않느냐?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죠. 자, A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아마 힘이 작용한 시간이 작을 겁니다. 반면에 B의 경우에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서 힘이 작용한 시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델타 T가 작아요. 그죠?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델타 T가 커야 되니 크고 큰 대신에 면적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보이죠? 지금 이 최고점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죠. 이 면적이 A와 B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이 충격량이고 충격량 같다고 했으니까 검은 면적과 보라색 면적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값이 어떻게 됩니까? 힘의 최고값이 네, A는 이 정도인데 B는 작죠. 그럼 요 차이에 의해서 계란이 깨진다 안 깨진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힘을 특별히 충격력이라고 해도 될까요? 힘력자를 써서 그지? 그러면은 A가 깨진 이유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충격량이 커서 하면 안 되고 충격력의 최대값이 B보다 크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옳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충격력이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그 충격력의 최대값이 그죠? 최고 큰 값이 B보다 크고 그래서 계란이 깨진다 하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비슷한 용어가 지금 반복되는데 충격량과 충격력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충격량은 그 F 델타 T 값이고요. 충격력은 그 F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원리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격력의 최대값은 작아진다. 그죠? 다시 힘이 작용한 시간을 크게 할수록 그죠? 다시 쓸까요? 여기다가 네. F 델타 T에서 M 델타 V가 같은데 만약 이 값이 일정하다면 델타 T가 클수록 충격력의 최대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예가 뭐 에어백 같은 경우. 그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주죠. 그래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투
글러브가 어때요? 푹신푹신하죠, 그죠? 또 권투를 할 때 여러분 KO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주먹을 내지를 때 몸을 뒤로 빼야겠죠. 그래서 충격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글러브를 살짝 뒤로 빼면서 받습니다. 그래야 손이 덜 아프거든요. 됐죠? 오케이. 자, 이외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타자들이 공을 칠 때 공을 어떻게 해요? 공에 맞는 순간 딱 멈추나요? 아니죠. 타자가 공을 칠 때 배트를 끝까지 휘두릅니다.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하고 그래야 공을 담장 넘어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프 선수들이 공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해야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 경우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야구 선수가 공을 칠 수 있는 이 힘은 최대값이 있겠죠. 그죠? 그죠? 동일한 선수가 친다면 이 선수가 낼 수 있는 힘의 최대값은 동일할 거랍니다. 근데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하면 뭐 테니스나 골프나 야구 타자나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하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좌변값이 커집니다. 충격량이 커져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델타 V도 커지니까 나중 속도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가 크면 공이 어떻게 돼?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에어백이나 포수가 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는 경우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자, 미니 탐구 보시면 어때요? 빨대에다가 뭐를 넣어요? 물에 적신 휴지를 넣어서 불죠, 그죠? 그럼 빨대의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빨대의 길이 L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나갑니다. 왜냐면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F 델타 T는 M 델타 V라고 했는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게 커져요. 힘이 작은 시간이 커집니다. 얘는 뭐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좌변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더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작은 시간이 길어지고 힘이 작은 시간이 길수록 발사 속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 원리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에서 충격량.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량은 충격량이라고 한다. 여러분, 충격량의 정의를 쓰세요.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충격량이 FT라는 거, 여기에 나옵니다. 단위는 뭡니까? 뉴턴세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설명한 적이 있죠.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운동량은 운동의 양이 운동량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P는 MV와 같다. 여러분 참고로 기호로 P는 운동량을 얘기하죠. 근데 이 P는 압력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쓸 수 있는 거고, 일단 물체 운동에서는 P는 운동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식은 이거죠. F 델타 T는 M 델타 V다. 이 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10m/s의 속력으로 굴러오는 축구공을 바로 차서 5m/s의 속력으로 되돌려보냈다. 발이 축구공에 간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F 델타 T는 M 델타 V와 같으니까 축구공의 질량이 140g이래요. 140g이면은 몇 킬로그램이죠? 0.14kg이죠. 그죠?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처음 속도를 플러스로 잡으면 낮은 속도는 5인데 왼쪽이죠. 그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될 겁니다. 계산한 게 나왔네요. 그죠? 자, 발과 축구공 사이에 접촉한 시간이 0.1초라고 하면 발이 축구공에 장한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세크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2.1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힘이 장한 시간이 뭐야? 0.1초잖아요. 그러면 힘은 뭐예요? 21이 나오겠죠. 그죠? 21 나왔네요. 그죠? 마이너스 21. 됐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축구공이 그러니까 이제 발이랑 부딪히면 아마도 이런 커브를 그리겠죠. 그죠? 축구공도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질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F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힘이 몇 뉴턴이다 말하려면 어떻게 돼? 평균을 내야겠지. 그지? 우리가 과목마다 점수가 다 다른데 너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이야 할 때 평균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 힘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힘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평균을 말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평균값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평균값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 면적은 이 빨간색 면적과 같겠죠. 그죠? 거꾸로 이 빨간색 면적과 이 노란색 면적이 노란색 면적이 같은 요 평균값 대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에어매트나 에어백 같은 거 자, 같은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공기저항을 무시하며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바닥에 충돌하기 전 모두 속력이 모두 같다. 자, 여기까지는 충돌이 안 일어나지, 그지? 그죠? 근데 바닥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같고 충격량도 같다. 그러므로 충격량이 커서 계란이 깨진다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충격량, 딱딱한 바닥에 충돌한 계란과 푹신푹신한 바닥에 충돌한 계란에 받은 충격량은 같다. 왜 깨지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충격력의 최대값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1, S2가 같죠. 그죠?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야지. 자, 됐습니다. 여기 포수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뭐야? 착지할 때 무릎을 어떻게 해요? 구부리죠? 그래서 델타 T를 뭐야?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